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피를 이용한 수술적 음경 확대와 필러를 이용한 비수술적 음경 확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음경 확대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딱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정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권유를 받고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방문 전에 미리 여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진피를 이용한 수술적 방법은 진피, 예를 들면 이제 서지맨드나 메가덤, 알로덤과 같은 진피를 절개를 통해서 성기 안에 이식을 하는 수술적 방법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이제 주로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을 수가 있고 메가필과 같은 동종 진피 분말 필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필러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로만 주입을 하는 비수술적, 비침습적 시술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수술 시간은 수술적 방법은 한 60분,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수술적 방법은 1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더 짧고 간편합니다. 비수술적 방법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고 편하기 때문에 편의성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적 방법에 비해서 비수술적 방법이 압도적으로 더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 후에 몇 번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입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 다 모두 입원은 필요 없고요. 방문은 이제 수술적 방법은 수술 후에 한 번 정도 방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밥, 봉합살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총 2회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러를 이용한 비수술적 방법은 시술 후에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집에서 관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모두 비슷합니다. 수술적 방법도 약 열흘에서 2주 정도 붕대로 감는 게 필요하고 비수술 필러를 이용한 비수술적 방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슷한데 샤워만 보면 수술적 방법은 수술 후에 한 3, 4일 후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비수술적 방법은 2, 3일 후부터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술적 방법이 하루 이틀 정도 더 빠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래도 수술적 방법이 필러를 이용한 방법보다는 수술 후에 통증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통증은 크게 보면 이제 직접적인 통증,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발기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통증은 비수술적 방법의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발기통의 경우는 길게 가면 한 일주일까지도 발기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의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통증은 거의 없고요. 하루 정도 약간 묵직한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발기통 역시 하루 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수술적 방법과 비교해서 통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대개 하루 내지는 길어야 이틀 정도 지나면 거의 호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공통된 부작용은 염증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염증의 비율이 더 높냐? 비슷합니다. 되게 두 가지 방법 다 비슷하고 경증의 염증, 중증의 염증을 나눈다면 경증의 염증은 비슷하지만 중증의 염증은 수술적 방법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고 빈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술 후에 어떤 자연스러운 확대라는 면에서 보면 수술적 방법은 이제 반듯한 진피를 이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에서는 훨씬 더 앞섭니다.
하지만 이제 확대 효과를 비교를 해본다면 확대 효과는 비수술적 방법이 확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진피는 두께가 되게 한 4mm 정도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확대가 어렵지만 필러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면 필러의 양을 더 추가를 하면 그만큼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확대 효과는 필러를 이용한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이제 이 수술적 방법이 더 어울리고 어떤 분에게는 필러를 이용한 방법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에 관한 문제인데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절개가 별로 두렵지 않다, 수술적 방법이 별로 두렵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수술적 방법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칼이나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극심하다면 수술적 방법보다는 필러를 이용한 주사 시술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폭경 수술을 했는데 포피가 좀 부족한 상태라면은 수술적 방법보다는 필러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 후에 자연스러운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적 방법이 더 적합하고요. 그것보다는 확대 효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둘레 확대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러를 이용한 시술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이 수술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 수술을 해서 안에 진피도 들어있고 필러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확대 시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보다는 필러를 이용한 시술이 더 적합합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고 어떤 이제 절개가 적합하지 않는 분들 역시 비수술적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제 폭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수술적 방법은 뭉침이나 비대칭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진피를 이용한 수술적 방법이 더 적합합니다. 지금까지 진피를 이용한 음경 확대와 필러를 이용한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병원에 방문하셔서 경험이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